네, 이 열화와 같은 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는 주원규 작가입니다. 안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의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바로 독서의 황홀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먼저 주제에 관련된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루카스님, 영춘님, 은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최근에 독서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루카스님. 최근에 독서. 네. 교회에서 하는 일독 네. 중이라 이제 12월 거의 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에 와 은혜롭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면 영춘님은 뭘로 받아야 될까요? 읽고 있죠, 그렇죠? 형이랑 저랑 다른 삶을 사는 거니까. 네. 저는 최근에 네. 도서관 가끔씩 가서 네. 한 달 전에 그 무슨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아, 이렇게 영춘님 틈틈이 배우로서의 자기 관리를 네.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은혜님은 혹시 최근에 읽은 책 있을까요? 저는 소설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최근에 읽었던 소설책이 아몬드라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우리 또 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네. 너무 또 뜻깊고 좋은 책들.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책 얘기가 활기차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몰랐어요. 예, 저 아닙니다. 지적 수준이 있죠. 네. 특히 루카스님 그 성경 일동 얘기하실 때 제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목사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반성도 되기도 됐고 그랬습니다. 독서의 황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께 독서를 얼마만큼 해보셨냐라고 여쭤본 이유는 이 독서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거의 읽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도래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독서의 의무라기보다는 독서가 어떻게 황홀로 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제 직업이 또 작가다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명사들의 명강인데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떤 작가로서의 책을 읽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신 중고등학생 우리 학부모 여러분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법의 독서법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싶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러려면 또 저의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저의 중고등학교 때의 제 상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걸 못 보셨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도 같이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백을 하건데 중고등학교 때 책을 거의 못 읽었어요. 네, 참 변명 같지만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합류해야 했고 어울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못했고 공부는 고사하고 책도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사귀지 못했다라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혹시 난독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신문도 그렇고 책 한자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고서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통틀어서 전교 꼴등을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능력자라 그러던데 네. 정말 꼴찌도.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책을 읽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책을 안 읽었는데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저로 하여금 대학을 진학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대학을 꿈도 못 꿨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 계기들이 좀 맞물려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게 대학을 그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전공으로 가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습지 보면은 그 맨 앞에 나오는 교집합, 합집합 하다가 멈췄는데 그랬는데 공대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공대를 가게 돼서 공대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무슨 미적분, 삼각함수, 유체 역학 이러니까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저 수학 기호조차 기억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제가 또 대학 시절에도 겉돌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지역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자취를 하게 됐는데 항상 다 아시겠지만 영춘님도 느끼시고 루카스님 느끼겠지만 이
자취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용돈을 넉넉하게 못 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은 부족하고 갈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게 된 게 바로 시립도서관에 찾아가게 됩니다. 예, 제가 그 도서관을 찾게 된 계기는 책하고 일도 관계가 없었지만 가장 좋은 게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고, 예, 항상 앉아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종합 열람실이라는 곳에 제가 이런 자리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딱 가방을 옆에 놓고. 예. 근데 바로 맞은편에 지금 제 거리에서 영춘님의 거리 속에 사서 누나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사서 누나는 은혜님처럼 아주 예쁘고 청순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심리에서인지 계속 아침 9시부터 네, 저녁 8시까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 법을 모르니까 이러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어느새부터 이제 누님이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님이라는 것도 제 편견이 있지만 예, 그때 이제 누님이 저 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립도서관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이용자가 없더라고요. 특히 그 종합열람실에는 이용자가 없어서 저만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예. 한 달 동안 저는 아침 9시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점심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제가 누님을 쳐다보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 네.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책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한 달째 되는 날 그 사서 누님께서 못 견디셨는지 이렇게 가만히 오셔가지고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여기 배경에 책들이 있지만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소공녀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동화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소공녀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아주 큰 글씨로 책 표지에 소공녀. 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놓고 다시 돌아가셔서 앉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정말 태어나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처음 읽은 책이 소공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처음 읽게 되니까 내가 글자를, 언어를, 텍스트를 싫어하지 않는 거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글자라는 게, 문자라는 게, 언어라는 게 참 신비롭구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도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듣기에 바빴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성경도 조금 읽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읽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될지 몰랐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장 오른쪽 위에, 서가의 오른쪽 위에 책부터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재밌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은 지금 은혜님 세대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전화번호부라고 있거든요. 네, 이걸 옐로우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 전화번호부가 있는 거. 그러면 되게 신기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예, 성씨도 되게 신기하고. 예. 죄송한데 그 옐로우북에서 루카스 김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무 주제나 상관없이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게 될 때에 4학년 2학기 9월 달쯤으로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도서관의 책은 다 읽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신간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략 말씀드리면 한 47,500권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독서가 일단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책은 좋은 의미에서 중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장을 넘길 때의 느낌? 그리고 도서 열람실 창문을 조금 열었을 때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기쁨? 그리고 사선우님의 어색해하지 않는 이 눈빛.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사선우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000권 정도 읽을 때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세계와 다른 사람들의 우주를 그대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만의 그걸 이제 아이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저만의 세계가 생기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독서법이 유일하다라고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예. 독서는 분명히 황홀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무작위 독서라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무작위 독서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나름의 철학은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개인의 편견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이 책은 그 하나의 우주고 그 우주는 생물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생각이 다른 사람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서로 디스커션, 토론도 할 수 있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책은 어떤 책이든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그 영춘님, 우리 루카스님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만화책 얘기가 좀 나왔는데 만화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그 생각들이 담아있는 이 잡학사전 같은 책은 우리에게 황홀함을 안겨다 준다. 그 황홀함을 안겨다 주는 거는 첫 번째로 저는 생각의 확장을 일으켜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이 왜 이렇게 길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루카스님도 이제 일독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데 거의 1년에 한 권 읽으실 네네, 정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 정도로 길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긴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고 풍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책을 접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대학 시절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고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작가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계기도 그 독서가 이렇게 뿌리가 되어서 지금은 아쉽게도 여러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독서를 못하는 게 사실 더 아쉬워요. 그때의 시간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의 독서가 저의 어떻게 보면은 직업으로든 삶으로든 유일한 무기가 되지 않았나. 나를 지켜주는 생각을 확장해주고 또 하나 그리고 생각의 좀 포용력을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작위 독서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읽고 싶은 분야의 책만 읽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계발서도 참 좋은데 자기계발서만 자꾸 읽다 보면은 자기계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철학책도 참 좋은데 철학책만 읽다 보면 사람 대사가 이상해져요. 너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니? 오늘 점심은 어떤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렇게 대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저는 읽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나하고는 분야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책도 수집하시듯 읽어주시면은 생각의 확장과 포용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왜 황홀한가 하면은 독서가 책을 완전히 그 사상과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만 독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작위 독서를 할 때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거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책들도 부끄럽지만 상당히 많아요. 이 단어 선택하는 것들이 제가 들어본 단어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들이 나의 이 브레인 데이터 뱅크 안에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작가의 꿈을 그래도 용기를 내볼 수가 있었던 게 저도 어느 순간 제 자신도 모르게 이 상황에서는 이 문장에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당연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거나 뭐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 자녀분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단어들은요. 그냥 어떤 일편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책만 읽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대학을 가서도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다양한 언어, 다양한 감각, 다양한 센스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무작위 독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러면 잘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다 이해하지 않고셔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셔도 인내심을 갖고 책장을 습관적으로 한 장 한 장 넘기시다 보면 그게 어느새 창조적인 속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소공녀를 읽을 때 이틀이 걸렸습니다. 우리 은혜님께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동화책을 왜 이틀 동안 읽을까? 이게 처음 책을 읽으면은 정말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정말 한 권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언어와 단어와 문장의 짜임새들이 사람의 문장과 말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이 한번 머리에 입력이 되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 한 권에 20권 정도를 속독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네. 하루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20권을 대여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저녁이 되면 여기 옆으로 이렇게 다 읽으면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다 기억하세요?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무의식적 독서가 나중에는 속독으로 넘어가고 그 속독이 그냥 무의미하게 책장을 넘기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창조적인 독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독서의 황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그 독서의 노하우 아니면 독서의 쾌감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독과 속독을 좋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루카스님이나 영춘님이나 은혜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독서는 한 달에 100권 정도 리스트를 뽑아보시고 그래서 100권 정도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규칙적으로 책장을 넘기시면서 읽는 거를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루카스님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성경은 정독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0권 정도는 빠른 속도로 한 권은 주의 깊고 신중하게 그래서 정독과 속독을 배양을 하시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더 확연히 와닿는 거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읽었지만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언어와 단어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표현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춘님 배우 활동하시는데 대사 중에 왜 작가님들은 이런 대사를 쓸까라고 오해하기 힘든 대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대사는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속독, 무의식의 언어 감각을 익히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도 실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님도 모델이시니까 자신의 워킹이나 이런 동선들을 생각할 때에도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에서 나는 어떤 느낌과 어떤 감각으로 내가 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단어의 시그니처들이 떠올리게 되면은 이 독서의 황홀과 맞물려서 자신의 직업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직업과도 잘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독서의 힘은 저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최상의 열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인으로서 저는 성경이 책으로 쓰여진 이유도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장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돌아가시면은 우리 7살 쌍둥이에게 책 한 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를 루카스님께 추천을 드리고 우리 영춘님과 은혜님도 오늘 한번 100권의 리스트도 한번 뽑아보시는 거. 평소에 좀 읽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친구한테 나 이 책 읽었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리스트에 꼽아보셔서 한 달 계획을 연말에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그 독서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 우리 패널분들의 궁금증과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네요. 그럼 많은 책을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쓰시는 글의 종류가 느와르, 범죄? 네네. 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거가 제가 사회적 관심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47,000권을 읽게 되면서도 아마 그 개인의 그런 어떤 더 끌리는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널리즘이라든지 사회학 이런 부분들에 더 시선이 꽂히게 되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제 이런 모순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와닿아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맨스 소설도 저는 많이 읽었다고 자부는 합니다. 로망은 로맨스 소설을 써보는 건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못 쓸 것 같다는 생각 아직도. 그런데 그런 분야들도 읽어놓으면은 나중에 느와르라는 제 나름의 특화된 장르의 소설을 쓰더라도
그래도 느와르도 은혜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또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럴 안 때. 되죠. 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도 스릴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로맨 스릴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의식적 독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은 좀 더 대본 보는 게 쉬워지는 네. 게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의 대본의 그 대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 줄 때 저도 모르게 배우님 덥석 손을 잡게 되고 예.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드리게 되고 이렇게 아는구나, 되는 것 뭔가 같아요. 이런 네. 느낌으로.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대사가 많이 없어서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네, 확장되실 이거밖에 겁니다. 없어서. 네. 근데 아까 그 영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언어도 근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루카스 님도 지금 색소포니스트로서 항상 연습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입이 굳게 되고 스타일이 굳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이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에 가장 필요한 독서는 바로 언어의 근육을 심어준다. 예. 그 언어의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공감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단어로만 공감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이 식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은혜님에게 아름다우십니다 얘기하는데 어저께도 아름답다, 오늘도 아름답다, 내일도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은혜님이 저 사람은 영혼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다른 미사여구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관계도 회복하고 예,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대화만 나눠봐도 표현이 달라서 책 많이 읽으시는 게 딱 잠깐 티가 나고 딱 티가 안 나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아기들이 있어서 네. 그쪽에 이제 관심사가 많고 네. 뭐 책 읽는 게 아기들한테 좋다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습관들. 그 이제 뭐 누구는 전래동화를 읽혀야 된다. 뭐 이게 좋다. 무슨 뭐 세계 명장 뭐 이런 걸 읽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아기들한테도 이렇게 구분 없이 아무 책이나 읽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이거는 다 학자분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좀 차별 없이 읽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책이라는 것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 담대하게 좀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런 구분 없이 좀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거는 충분히 그 대회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읽으시고 너는 이걸 어떻게 느꼈니?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런 독서 모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주 저는 어린 친구들이라고 조금 얕잡은 경향이 있는데 놀라워요. 그걸 바라보는. 왜 이 작가가 이렇게 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 책에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유해한 책은 없다. 예, 조금 더 용기 있게 많은 책을 접하게 해주시면은 토론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사람은 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수업을 그때 꼭 말씀드리는 게 교과서는 물론 좋은 교양의 집약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 거는 무조건 추천이고 그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교과서나 그 학위에 있는 것만 조금 집착하시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우리 중고등학생 그 학생 여러분에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용기 있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좋은 게 조금 요즘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소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꼭 소설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소설 안에 많은 세계들이 또 담겨 있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추천하면서 분야를 좀 다양하게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머리 읽을까 보다 일단 읽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꼭 한 권씩 그리고 좋은 책 리스트를 오늘 좀 꼽아보시면 이렇게 그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조금 저장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오늘 독서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차별 없이 많이 읽자입니다. 이 많이 읽자라는 게 욕심껏 읽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의미나 가치를 내려놓고 읽자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게 너무 실용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이 책 읽어서 면허증을 따야지 뭘 따야지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한테 꼭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서는 부메랑처럼 다 돌아오기 때문에 쓸모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꼭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